인터넷이 자주 끊길 때 90%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통신 기사님들이 하시는 방법과 제가 해본 방법들 중에 확실한 것만 모아두었으니까요.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안 되거나 자주 끊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4곳만 보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외부에서 디지털 신호를 끌어오는 모뎀인데요. 모뎀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되고요. 모뎀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발장이나 다용도실 그리고 TV나 PC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모뎀을 찾으러 가볼까요? 저희는 모뎀이 이렇게 다용도실에 있어요. 모뎀을 한번 꺼내볼게요. 모뎀 기기 앞면에 LED 상태가 빨간불 또는 주황불이 들어온다면 기기 불량이나 단선이 원인이에요. 이때는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장애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전화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는데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면 뒤에 있는 이 전원과 랜선을 잠시 뽑아줍니다. 자, 10초 정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랜선을 꼽아주시고요. 전원선도 꼽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끝이에요. 전원과 랜선을 꽂아준 다음 초록불이 들어오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공유기와 랜선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컴퓨터 하단부에 보면은 찾기라는 배너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설정을 검색해 줍니다. 위쪽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네트워크 상태, 지금 보면 연결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뜬다면 공유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공유기 뒤쪽에 보시면 랜선이 있을 거예요. 이 랜선을 뽑았다가 한 3초 뒤에 다시 한번 꼽아줄게요. 이렇게 다시 꼽아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초기화라고 있을 거예요. 이 초기화를 한번 시켜줄게요. 핀셋을 이용해서 한 10초간 눌러줄게요. 1, 2 이렇게 10초간 눌러주면 대부분 공유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공유기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뜬다면 이건 랜선이 원인이에요. 고급 네트워크 설정 보이시죠? 여기 아래에 있는 어댑터 옵션 변경,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더넷이라고 뜰 텐데 이더넷 우클릭해 주시고요. 사용 안함, 다시 한번 우클릭을 해서 사용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면 잘못된 어댑터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연결 불량이니까요. 한번 랜선을 뽑았다가 다시 한번 꽂아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공유기와 랜선이 정상이라면 PC 설정이 문제예요.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설정에서 다시 홈으로 돌아가신 후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여기 들어가 주셔서 맨 하단에 보면 파란 글씨로 네트워크 초기화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설정 요걸 클릭해 주세요.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할까요? 이런 배너가 뜰 텐데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5분 후에 컴퓨터가 꺼집니다. 자, 5분 후에 컴퓨터가 이렇게 꺼졌다가 켜지면 모든 설정을 기본값으로 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직접 해보면 굉장히 쉽고 MS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1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 모드로 바뀌는데요. 절전 모드를 풀었을 때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면 2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찾기에서 제어판을 검색해 줄게요. 그런 다음 여기 첫 번째 줄 하단에 보면 전원 옵션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균형 조정이 되어 있잖아요. 절전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 옆에 설정 변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파란색 글씨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주신 다음 무선 어댑터 설정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럼 절전 모드라고 뜨죠.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설정이 최대 절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최대 성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적용, 확인까지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시작 버튼 우클릭을 한 후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 줍니다. 네트워크 어댑터를 열어주시고요. 맨 첫 번째에 있는 드라이버를 우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속성에 들어가 주세요. 배너에 보면 다양하게 보이겠지만 전원 관리를 눌러주세요. 지금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 장치를 끌 수 있음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창을 다 닫아주세요. 그 외의 끊김 원인은 주로 통신사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나 자연재해 때문인데요. 내가 사는 지역 전체가 끊긴다면 아쉽게도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고가 덜 발생하고 대처가 빠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뿐이죠. 5년간 통신사 끊김 사고를 비교해보면 KT가 가장 사고 횟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고가 가장 적었던 통신사는 SKT고요. LGU+는 최단 시간에 사고를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력하는 통신사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무 곳에서나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금 사은품을 가장 많이 당일 지급하는 업체에서 가입해야 하죠. 현금 사은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회사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드릴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도 설치 당일에 지급해드려 안전하고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만 원 이상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아정당과 삼성이 다이렉트 제휴를 맺었는데요. 정가 70만 원인 삼성TV 또는 100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원료금 3만 원대 인터넷 TV 상품만 가입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특성상 랜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짜잔, 요 랜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데스크탑 PC를 노트북처럼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사용 용도에 맞게 랜카드를 선택하신 후 이 랜카드를 PC에 꼽아줍니다.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버전에 맞게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이 끊겼을 때 급하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 스마트폰 하나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데요. 방법은 갤럭시와 아이폰 조금 달라요. 먼저 갤럭시부터 설명드릴게요. 갤럭시 휴대폰과 이 USB 케이블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 이 케이블을 먼저 휴대폰에 꼽아 주시고요. 반대편 USB 꼽는 거는 이 앞전에 사용했던 랜카드를 뽑아 주신 다음 그 자리에 꽂아 주세요. 휴대전화 데이터의 접근 허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자, 설정에서 연결.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세 번째, USB 테더링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컴퓨터에 네트워크의 다른 PC 및 장치에서 사용자의 PC를 검색하도록 설정할까요? 얘를 눌러주시면 연결이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이폰도 한번 해볼게요. 갤럭시를 빼준 다음 아이폰도 똑같이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이 되었으면 똑같이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용 핫스팟, 다른 사람과의 연결 허용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만약에 핫스팟을 켜도 연결이 안 된다면 아이튠즈를 깔아주시면 돼요.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테더링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한 경우라도 테더링 데이터는 통신사별로 용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테더링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이 안 될 수 있고요. 이렇게 6가지를 확인했다면 인터넷 끊김 현상은 90% 해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꿀팁 3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테나 방향입니다. 일반적인 공유기의 경우 안테나가 2개, 많으면 8개까지 있는데요. 이때 안테나 방향은 수직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파는 안테나를 기준으로 측면을 통해 퍼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이고요. 수평으로 둔 안테나보다 수직으로 둔 안테나의 전파가 약 1.5배 더 강하죠.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복층주택에서 공유기를 한 대만 사용한다면 안테나를 30도 각도로 기울여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기울여진 각도만큼 전파가 위로 퍼져나가 2층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기의 위치예요. 공유기 위치는 사용할 기기와 같은 높이에 배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면 공유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장애물이 없는 높은 위치로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공유기는 캐비넷이나 서랍에 두면 안 됩니다. 벽이나 장애물과 가까이 둘수록 연결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전자레인지나 TV, 냉장고처럼 고출력 전자제품은 신호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리를 두고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5GHz와 2.4GHz의 차이예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2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듀얼밴드 기능을 가진 공유기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2개가 같이 잡히면 5GHz가 더 빠를 것 같아서 5GHz로 잡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 두 주파수는 파장의 형태가 달라 장단점이 존재하죠. 5GHz는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파장이 짧아 벽이나 바닥 등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2.4GHz는 낮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속도가 느리지만 파장이 길어서 전파가 먼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굴절 능력과 반사 능력이 뛰어나죠. 저희가 직접 진행한 와이파이 테스트 결과값을 보여드리면요. 5GHz는 공유기 근처에서 측정했을 때 강한 신호로 와이파이가 더 빠르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질수록 신호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2.4GHz의 경우에는 신호가 강하진 않지만 거리가 멀어져도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벽이 많은 집이나 공유기 위치가 먼 곳에서 사용하신다면 2.4GHz가 더 좋고요. 공유기 가까이서 사용하신다면 5GHz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사 인터넷 끊김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